그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면 네. 그냥 이렇게 대기업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 그렇진 않고요. 삼성 기준으로 4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네. 일단 서류 전형 똑같이 넣고 직무적성 평가를 보고 네. 면접 보고 신체 검사하고 들어가는 식이란 말이에요. 네. 저랑 같이 지원을 했던 고등학교 동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구인하는 직종이나 회사를 좀 잘못 선택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컴퓨터과인데 뭐 삼성 에버랜드에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았죠. 만만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유명하고 좀 이름이 별로 네임밸류가 낮은 그런 곳들로 뭐 몰아서 지원을 하니까 심지어 에버랜드 안에서도 이게 컴퓨터과 직종이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다른 직종으로 구인 공고를 냈는데 어디 공업고등학교에 컴퓨터과 애들이 막 지원을 했어요. 회사에서 안 뽑죠, 당연히. 네. 그래서 가려는 회사랑 회사 안에서 채용을 하려는 직종 같은 거랑 자기 전공이 잘 매칭이 되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네. 좀 잡아주지 않아요? 처음 시행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 심사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생들이 뭐 서류 볼 게 있나요? 성적으로 보나요? 성적도 보고요. 자기소개서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적보다 자기소개서를 더 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신이 3점대 중반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저보다 낮은 애들도 서류는 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직무가 잘 매칭이 되는지랑 자기소개서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지금도 이 제도가 존재하나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성 채용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5급 채용도 뭐 있는 것 같고 4급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근무제도 이렇게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계속 왔겠네요. 뽑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잘 안 뽑았고요. 뭐 전자계열사들이 주로 아직까지 많이 뽑고 있죠. 가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네.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네. 정직원으로 이렇게 입사하는 거랑 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들어가는 거랑 네. 뭐가 좀 더 들어가기 쉽나요? 고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제 나이가 지금 28이잖아요. 요즘은 좀 더 늦춰졌다고 하는데 남자분들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취업을 할 나이가 시작을 할 나이가 됐어요. 그분들이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우리 회사로 들어온다고 치면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진급 결과가 나오면 저도 똑같이 3급이거든요. 저랑 그분이랑 똑같은데 저는 이만큼을 이뤄놨고 그분은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시작점이 되는 거죠. 월급이 똑같아요? 그래도? 예. 초임으로 맞춰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연봉이 아예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고졸로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내가 갈 수 있는 최종 선, 대략적인 가이드가 있거든요. 네. 뭐 기업 내에서는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네. 딱 봤을 때 업계 내에서 네. 내가 내가 갈 수 있는 딱 그 유리 천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전 팀장님께서 초대졸 출신이었어요. 네. 팀장님이 상무 좀 후반까지 계셨거든요. 상무 후반이면 임원? 네. 임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직접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자기 동기들 중에서도 고졸 초대졸 출신 많다고 그 학벌 가지고 너무 인정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역하고 나서는 직속 상사분이 그런 편견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 가지고 제 실력을 좀 키워주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외 출장도 지금까지 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번은 다녀온 것 같아요. 그게 해외 출장에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는 그렇죠. 건가 보네요. 네. 현장에 있는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굳이 인문계를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공부의 뜻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지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의 뜻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넓혀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게임하느라 바쁘거든요? 성적이 안 나왔던 건 아닌데 배워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워보자. 저는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컴퓨터 안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프로그래밍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도 길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넓혀가다 보면은 맹목적으로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업계를 나오면 대부분 다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운이 좋았던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당시에 그 삼성그룹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공채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지원을 해서 다행스럽게 또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그 삼성 계열사에 다닌 친구들 꽤 많은데 네. 정말 내가 4년제 나와서 제대로 된 공채에 합격을 해서 들어간 사람과 분류와 네. 이렇게 실업계 쪽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 분류가 네. 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좀 차별성이나 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 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을까요? 계열사별로 다른데요. 네. 어떤 계열사에서는 고졸 직군이 있고 대졸 직군이 있어요. 그럼 아예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졸 직군에서 그 경력이 쌓이면 대졸 직군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5급 사원, 4급 사원, 3급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고졸, 초대졸, 4년제 대학교 졸 이렇게 나뉘거든요. 진급을 해서 넘어가는 케이스고 하는 일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본인이 계속 회사에 다니실 건가요? 뭐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회사 이름이 물론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맞지만 네. 이게 없으면은 내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면은 다니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좀 제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이게 없어도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냥 그만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좋은 대학교에 가면 가장 큰 장점이 네. 내가 나를 똑똑하다는 거를 어필을 안 해도 돼요. 아. 나 무슨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똑똑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결국 좋은 대학교의 종착지는 좋은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어필할 필요가 더더욱 없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또 그런 좋은 대학교 나왔던 4년제들이 네. 약간은 좀 무시 아닌 무시를 또 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회사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저처럼 고졸로 오는 애들을 받는 부서가 있고 네. 그 고졸 애들을 안 받는 부서들이 있어요. 네. 그 부서끼리 뭔가 접점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무시를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고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고졸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마침 또 내일 진급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 3급 사원으로 이제 진급을 하냐 마냐의 날인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안 돼도 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진급하면 뭐가 좋아져요? 연봉이 오르죠. 얼마나 올라요? 3급 사원 초임으로 맞춰주거든요. 네. 4,500원조리로 알고 있어요. 그럼 월 실수령액이 얼마죠?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 한 270 정도 될 것 같아요. 노동량은 빡센가요? 회사에서 연차가 9년 차잖아요. 그 누구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같은 일을 계속 해왔어요. 사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수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빡세긴 하지만 그 누구도 일적으로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 그래도 일을 잘 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됐으니 승격 대상이 됐겠죠? 진급하실 것 같아요? 느낌은 괜찮습니다. 야,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긴 했네요. 네. 확실히 진짜 제가 생각해도 2014년의 분위기랑 전역하고 나서 2017년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엄청 많이 달라요. 아, 그 5년 차인데도 계속 그게 느껴져요? 네. 자,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꼭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내가 꼭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 환경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가.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퍼포먼스를 내냐에 따라서 사회에서는 진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봤자 고졸이라서 선이 있을 거다라고 할 건데 네. 자기 합리화, 네. 변명이 아니라 네. 실력으로서 진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요 충분히 저는 먹힌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도 잘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투자 능력은 좀 떨어지시네요. 투자 능력을 키울 시간에 일에 좀 더 열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일만 하실 건가요? 아니요. 공부만 하시고? 아니요. 대기업이나 공무원 직원들은 계산기 좀 앉아서 두드려 보면 은퇴할 때까지 얼마를 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은퇴하기 직전까지 금액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공부는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공부는 뭐죠? 부동산으로 시작했는데 좀 삐끗했고 이제 주식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